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강섬돔 유동채비, 그 다음 고정채비, 전유동채비 이 세 가지 채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세 가지 채비를 응용한 또 다양한 그런 채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섬돔 채비에서 이 3대 채비를 응용한 채비는 아주 다양하게 새롭게 지금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섬돔 낚시 하면은 늘 구멍찌 낚시만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막대찌로도 강섬돔을 낚는 명인 고수들이 아주 많다는 걸 유념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막대찌 채비가 있습니다. 이 막대찌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자, 이 그림을 보고서 한번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도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막대찌는 이 밑에 지금 이렇게 그 고리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줄이 이렇게 통과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엉킴 방지용 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엉킴 방지용 핀은 이런 채비들과 밑에 있는 채비들과 이 채비가 던질 때, 이렇게 캐스팅을 할 때 이 찌가 밑으로 이렇게 눕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말아버린다든지 그렇게 엉키는 기능을 엉키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핀입니다. 이것은 이쑤시개를 이렇게 끼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핀이 있긴 있는데요. 이쑤시개를 대용으로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것도 지금 이거는 유동 채비를 응용한 막대찌 채비입니다. 지금 이것을 구멍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구멍찌가 여기에 있으면은 요 엉킴 방지용 핀만 없고 구멍찌만 있으면은 유동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수중찌를 여기서 보면은 고정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수중찌가 여기에서 그냥 여기에 쿠션 고무 하나만 달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고정을 갖다가 시켜 놓고 이것만 유동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물속 상황을 볼 것 같으면은, 이런 물속은 굉장히 수심이 얕습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약하고 가까운 포인트를 공략할 때는 이런 채비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좁쌀봉, 그러니까 봉돌도 상당히 이 파도가 약하고 또 조류도 그렇게 세지가 않고 그러는 상황에서는 좁쌀봉, 봉돌 중에서 가장 작은 거 한 2개 정도, 그 정도 붙여주면은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목줄도 가급적이면은 이런 근거리에서는 1.75나 2호 정도, 대개 목줄은 강섬돔 낚시에서 요즘에는 한 1.55에서 2호 그 안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막대찌 채비를 사용을 하면은 구멍찌와 틀린 점이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근거리라 하더라도 파도는 언제나 있습니다. 바다는 특히 먼 바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더 많고요. 바람이 불 때, 그리고 이 햇빛이 굉장히 난반사가 돼 가지고 이 물의 그 높이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는 이 찌가, 구멍찌 같으면은 보였다 안 보였다 해 가지고 굉장히 착시 현상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막대찌는 물 위에 한 이 정도 찌톱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도가 어느 정도 있어도 굉장히 눈에 보이는 시인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입질도 굉장히 알아보기가 쉽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질이 일단 오면은 그냥 물속으로 쑥 하고 이렇게 잠겨듭니다. 그래서 입질을 알기가 굉장히 쉬운 장점이 있어 가지고 아주 낚시를 굉장히 아주 잘하는 프로,
중에서도 아주 우승을 하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막대찌를 사용하는 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 있게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또 그런 채비를 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또 보면은 여기는 수중찌 대신 여기는 또 이렇게 봉돌을 달았습니다. 봉돌을 대신 이렇게 채워주기도 합니다. 이 봉돌을 채워주기도 하고 또 이 봉돌을 채워주는 것은 찌톱이 요 정도 나올 정도의 몸통이 이렇게 잠겨들 정도로 이 봉돌에 호스를 조정을 해서 달아주는 거지 무조건 달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찌톱이 한 3분의 2 정도 나오게 이 봉돌을 여기다가 찌 맞춤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이 봉돌을 달아주지 않고 그냥 자립찌 기능을 하도록 이것이 스스로 물속에서 3분의 2 정도만 찌가 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이 채비 이 미끼만 이렇게 내리고 여기 좁쌀봉 정도 한 2개 정도 이렇게 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밑에는 거의 무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돌의 무게도 사실 굉장히 미약하고 이 좁쌀봉 무게도 굉장히 비봉돌이라든지 무게가 아주 굉장히 약합니다. 이럴 때는 자기 스스로 이것이 좀 쓸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배제하고 편납을 요 정도 나올 수 있도록 편납을 조절해서 이렇게 감아주면은 자립지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일수록 수중찌를 달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중찌는 같은 크기의 구멍찌 위에 뜨는 그런 구멍찌보다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묵직한데 물속에 들어가면 무중력 상태예요. 거의 아주 서서히 잠겨드는데요. 이 묵직한 수중찌를 달아줘야만 이 채비를 날릴 때 이것은 길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 찌 자체가 가볍고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바람의 저항을 많이 달려서 굉장히 날리기가 굉장히 좀 힘이 듭니다. 그게 참 단점이에요. 단점이고 좀 엉키는 수도 좀 가끔 있고 그래서 그런 게 단점인데 이럴 때는 이렇게 수중찌를 좀 큰 것을 달아주고 수중찌를 좀 큰 것을 달아주는 만큼 이 찌도 좀 큰 찌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강섬돔 낚시의 다양한 찌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기울찌라고 있습니다. 이 기울찌가 있고 여기 지금 막대찌가 있습니다. 자, 막대찌는 던지는데 좀 애로점이 있다고 그랬죠. 가볍고 바람의 저항도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잘 멀리 날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찌 고무에다가 이것은 고리가 밑에 안 달려 있고 지금 찌 고무에 직접 끼웁니다. 이렇게 끼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이 기울찌가 있습니다. 이렇게 45도 각도로 누워 있는 찌인데요. 누울찌라고 하기도 하고 기울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줄이 그만큼 잘 통과가 되게 옆으로 비스듬히 잘 통과가 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입질이 왔었을 적에 어신이 오는 찌가 아닙니다. 이 찌는 보다시피 이렇게 묵직해 가지고 던지는 기능을 합니다. 이 찌는 안 날아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던져 놓으면은 이것도 같이 물에 떠 있고 이것도 같이 지금 물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기에 수심이 이렇게 되면 제가 이게 지금 낚싯대가 5.보통 2m 정도를 쓴다고 했는데요. 이 강섬돔 낚싯대에서 한 5m권 수심 5m권 이내를 노릴 적에 이 채비를 쓰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여기에 이렇게 고정이 되다 보니까 7, 8m 정도 되는 어떤 그런 수심에서는 이렇게 채비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한계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던지는 기능의 이런 찌를 여기에다가 끼워서 또 이렇게 또 고정을 시켜서
캐스팅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저쪽 직벽 밑에 그 수심이 한 5, 6m 정도 되겠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고 그런 쪽에다가 캐스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근거리 그 여밭이라든지 이런데 이렇게 좀 이런 채비를 사용을 해서 해주면은 입질이 굉장히 아주 깔끔하게 들어옵니다. 이 찌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질이 아주 명확하게 들어옵니다. 유동같이 줄을 통과하는 그런 낚시가 아니라는 거죠. 조류가 셀 때도 일정 간격으로 봉돌을 2개, 약할 때는 목줄에 봉돌을 달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류가 셀 때는 반드시 여기 이 간격을 여기에 그러니까 이 돌의 밑에죠. 돌의 밑에 봉돌을 2개 정도 부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여기가 도래가 있는 이 방향에서 지금 물살은 지금 이쪽으로 흐르는데 이 줄이 이 옆으로 이렇게 뻗게 되는 결과가 돼서 자기가 노리는 이 바닥층 가까이에 채비를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응용을 한 그 고정 채비를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것은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고정찌입니다. 이 고정찌에 여기에다가 이 밑에다가 자 이렇게 이 이쑤시개를 잘라서 이쑤시개를 이렇게 반 잘라서 끼우면은 자기가 원하는 수심층 여기가 한 5m 정도 내가 공략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자 목줄 길이 한 3m에서 3.5m로 강섬돔 목줄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위에까지는 2m 정도 해서 여기에다가 핀을 이렇게 생긴 그 플라스틱 핀이 있습니다. 요것을 여기에다가 끼운다든지 아니면 이쑤시개로 저렇게 고정을 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 이게 아주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근거리에서요. 그 다음에 이것은 좀 멀리 던질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지금 무게가 상당히 이렇게 되면 나가죠. 이렇게 멀리 던지고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이 두 가지 같은 찌를 2개를 갖다가 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찌가 지금 현재 이 던지는 기능이 있고 입질이 오는 기능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던지는 기능과 입질이 오는 기능에 그 찌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요 채비가 바로 이 채비입니다. 이 채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좀 피니로 이렇게 고정을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하고. 강섬돔 낚시는 조건이 따라야 됩니다. 그 조건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정말 낚시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고기를 못 낚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이 4가지인데요. 첫째, 적당히 흐린 물색, 청색이 아닌 녹색의 그 바닷물빛이 좋습니다. 청색은 청물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바닷물이 굉장히 냉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강섬돔이 낚이지가 않고 굉장히 또 그때는 물이 맑죠. 그래서 이 적당히 흐린 녹색으로 흐린 물색, 그리고 수온은 16도에서 19도, 18도 정도가 가장 강섬돔 낚시에 적합한 이 온도입니다. 수온이고, 또 조류소통이라는 것을 낚시를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는 분들이 많아요. 조류소통이 도대체 뭔가. 조류라는 것은 바닷물이 움직이는 것을 조류라고 하는데, 바닷물이 움직이는, 제가 갯바위에서 바닷물이 움직이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 감지를 한 적이 있냐면요. 여기 지금 이렇게 갯바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서서 낚시를 하고 있어요. 찌를 근거리 낚시를 이렇게 해서 찌를 여기서 흘려가지고 여기서 하고 있는데 도대체 찌가 흐르질 않아요. 찌가 안 흐른다는 것은 물이 정체가 돼 있는 거죠. 자, 물이 정체가 돼 있으면은 바닷고기는 입질을 여간해서 안 합니다. 처음에 제가 낚시질을 할 때는, 이 낚시를 할 때는 야, 여기 잔잔하고 파도도 잔잔하고 물도 그냥 아주 이렇게 민물처럼 조용하고 그래서 이제 낚시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입질이 도통 없는 거예요. 크게 바다에 대해서 상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한 겁니다. 실제로 갯바위에서 여기는 지금 물이 정체가 돼 있는데 저기 떨어진 저쪽에 이 채비를 캐스팅해서 일로 날려봤습니다. 이렇게 날렸는데 여기서는 찌가 분명히 여기다 날렸는데 찌가 점점 이쪽으로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찌가 계속해서 이동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는 지금 조류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 바닷물이 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는 지금 정체가 돼 있어요. 바닷물에 지금 조류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이런 것은 절대로 입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류 소통이 좋은데 고기가 같이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여 준다는 거예요. 이런 곳에 이 채비를 던져야만 입질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물때는 초밀물, 흔히들 초밀물, 초덜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이 들어오는 이제부터 이렇게 차오르는 거죠. 빠져나갔었던 물이 차오르는 첫 시간, 초밀물 때 이 강섬돔도 모든 바닷고기가 그렇듯이 이 강섬돔도 그때 가장 왕성한 입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네 가지 외에 또 수중 여지대와 또 수심이 5에서 8m 정도 되는 이런 곳이 강섬돔이 회유하는 곳, 놀고 있는 곳, 또 붙박이 강섬돔이라도 살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강섬돔의 지류대와 본류대 공략법 이렇게 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에 여기에는 지금 이것을 좀 볼 것 같으면은요. 자, 여기 이렇게 돌섬이 있습니다. 여라고 그러죠. 이런 섬이 있는데 이런 데서는 요런 데서 이렇게 물이 흐르는 현상, 요런 데서 이렇게 흐르는 것은 이것을 지류라고 합니다. 지류고 큰 탁 터진 이렇게 넓은 곳에 이런 것은 뭐 여도 별로 안 보이고 그냥 이렇게 난바다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곳에서 물이 흐르는 곳을 이걸 본류대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본류의 물은 굉장히 거세게 물때가 아주 셀 때는 굉장히 거세게 흐르고 여기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죠. 이렇게 물이 정체된 곳은 사리대라든지 이렇게 물이 빨리 흐를 때 영향을 받아서 이럴 때에는 그때는 낚시가 좀 돼요. 하지만 물이 정체되어 있는 조금때, 이런 조금때는 이런 데서는 이렇게 물이 정체가 돼서 낚시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이런 본류대를 노려야 된다는 거죠. 강섬돔이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살아나는 때 그런 사리대도 아니고 조금대도 아니고 물이 살아나는 그런 뭐 3, 4물, 4, 5물 이럴 때는 이렇게 지류라든지 본류가 다 움직이는, 조류가 움직이는 이런 때에
그 공략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면은 소형찌는 근거리를 사용하고 중대형찌는 중원거리를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본류 때는 원거리에 형성이 되는 수가 많다고 그랬는데요. 본류 때는 조류가 세기 때문에 수중찌를 달지 않는다. 수중찌는 아무 때나 다는 게 아니라고 했죠. 파도가 솟구쳐 오를 때도 안 되고 이렇게 조류가 너무 셀 적에도 그 수중찌는 그 물살을 받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떠밀리고 물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밀리는데 물살이 너무 세게 흐르니까 이 수중찌가 너무 급하게 떠밀려 버리고 그러면은 이 채비가 이런 식으로 떠밀려 버리겠죠. 이런 식으로 떠밀리니까 이때는 수중찌 대신 무엇을 달아주냐면 수중찌를 띄고 이런 그 비봉돌 정도 호수를 갖다가 적정한 호수를 찾아서 이런 식으로 나누어 달아주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러면은 강섬도 본류대와 지류대 공략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은 밑밥 투입점을 보시라는 겁니다. 자, 밑밥을 먼저 여기에다가 제일 먼저 밑밥을 투입을 합니다. 밑밥을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채비를 채비는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투입을 한다는 거죠. 이 위쪽에다가 투입을 해서 흘러가는 밑밥에 유인된 강섬돔이 여기에서 흘러가는 그 미끼를 먹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류대 낚시에서도 여기가 바로 입질 예상 지점입니다. 밑밥 투입점이 있고 여기가 채비 착수 지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지류대 낚시에서는 이렇게 그 벽을 타고 도는 그런 그 강섬돔들이 실제로 발 밑에 수심이 한 7, 8m라든지 그런 적정 수심이 유지되고 물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조건이 돼 있었을 적에는 바로 발 밑에서 입질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강섬돔 낚시의 그 본류대와 지류대 공략법을 한번 이렇게 이 밑밥 투입점과 채비 투입점을 잘 유념을 하셔가지고 한번 응용을 해보시면은 생각지도 않던 진짜 발 밑에서의 그런 입질도 한번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